그럼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뭐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예. 이준석의 주도권 토론은 더 들을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그럴 때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이준석 질문하신 후보의 거예요? 주도권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관련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님. 네. 지금 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뭐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대합니다만 충분히 들었고요. 법을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30초를 넘어가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뭘 막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이 그나마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직접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통상 문제에 관해서 이게 한덕수 총리도 역시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을 같이 져야 될 텐데 지금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원래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제일 정말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국회에서 더 잘하시고 너무 무책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퍼주기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부 구성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지 잘 모르십니까?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거지 서두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게 통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주제인데 그거를 그냥 일상적인 잡무 처리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권영국 후보님, 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들도 급하지 않을까. 지금
부과한 관세 그 자체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민간 기업의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우리가 협상 카드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가 중국에서 국채를 팔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유예하고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이런 데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관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김문수의 인식이 국민의힘의 인식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창조주 하느님, 대한민국은 미국이 있을 때 존재 가능한 피조물. 김문수의 주도권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2023년 당 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그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2024년 당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쎄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동맹이 기본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싸워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님 생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또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배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할 때라야만 또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주둔할 때라야만 우리가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도로서 제대로 대하지. 만약 미군도 없고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동맹이 없다 이럴 때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상대를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이 기본축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죠.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다. 네. 발전시켜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요. 한미일 협력 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네.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북한의 핵에 대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있고 또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전략 전폭기 같은 것 또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 미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치고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네. 그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바로 보복 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 안보가 유지되고 안보가 경제 아닙니까? 네.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신 거를 보통 우리는 핵 억지 확장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그거는 이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미 상당 정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남아도 핵무장하고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 핵 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 제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제 핵 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계속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그걸 두둔하고 또 지금 그런 진보당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반미 아닙니까? 우리 여기 뭐 권영국 후보께서도 네, 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시간 6분 30초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김문수의 발언은 전반적인 국민의힘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란 자국을 믿지 못하고 자국민의 우수성이나 충성심도 믿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긍정적인 성취나 효과들은 모두가 미국의 덕분이지 대한국민의 노력한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여한 것과 주체가 되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맹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없으면 중국이 대접해 주겠냐는 말에서 김문수의 개소리가 정점을 찍었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말을 듣다 보면 미국의 심기를 살펴 엎드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결론이 내려집니다. 미국은 본토와 일본 방어를 위해 사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면에 사드가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대중국 외교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면 미국은 합당한 반대급부를 한국에 제시했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박근혜 정부도 합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받아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외교이고 그런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매듭짓느냐가 외교력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대한민국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인해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끼 호랑이가 아니라 성체가 된 호랑이입니다. 미국이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핵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자주 국방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 강대국들의 수작질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강해지면 대한민국의 힘을 모든 나라가 원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가라며 돈을 줘도 주한미군이 나갈 리도 없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안보를 의지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내세워 일본은 미국에게 한반도 안정과 권리를 주장하고 1905년처럼 미국은 일본의 편에 설 것이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조약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 유사시나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일본의 군사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과 군사 분쟁 상태에 접어들면 대한민국은 판단하지 말고 대한민국 군권을 넘기고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전쟁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정권 붕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북한에 상륙하겠다고 말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일본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동조하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권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생각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사적인 자주권을 내놓으라고 지금도 포장지를 예쁘게 해서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직전 단계까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권사항임을 인식하여 시급하게 회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보다 강해지긴 어렵지만 대한민국을 도발해서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줘야 하고 실질적으로 위협을 줄 만큼은 강해져야 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은 군사 부분에서 일체화를 더욱 요구하게 됩니다. 언제든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군권의 완전한 복속을 미국은 원합니다. 미사일 통합 시스템을 주한미군에 흡수시켜 일체화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와 국민의힘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항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사항처럼 이야기하면서 강화만을 외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안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주한미군입니다. 미국과 동맹이 아니면 주한미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떠드는 4대 안보 사관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